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약 한국사의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대의 역사 편찬과 유학의 보급인데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문제 하나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2023년 9급 지방직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할 때 고대의 역사 편찬 책을 외우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국의 역사책으로는 고구려 6기가 있다. 명야왕 때 이문진이 이를 추려서 신집오권으로 편찬했습니다. 백제에서는 고흥이 서기, 근초고왕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에서는 무슨 시기에서 거칠부와 국사가 진흥왕이죠. 이걸 뒤집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자, 문화 파트로 박스를 제시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뭡니까? 정치 파트로 또 묻는 거지. 이런 문제가 뭡니까? 이런 문제가 스탠다드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야? 문화 파트에서 역사서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책을 좀 정리한 다음에 돌아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책입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학문이 점차 발달하고 중앙집권,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고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앙집권이고요. 그래서 왕권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역사 편찬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역사는 자기 나라의 전통을 이해하고 왕실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 하면서 뭡니까? 우리 왕실이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모으고 왕권의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어떤 거야? 중앙 집권, 왕권 강화.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 역사책. 이런 겁니다. 자, 편찬 내용은 고구려는 옛날에 유기백권이 편찬되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었대요. 그래서 영야왕 때 이문진이 이를 간추해서 신집오권을 편찬합니다. 영야왕 때 편찬했고요.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석입니다.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해당하는 거 뭐야? 우리가 잘났다라고 잘난 척하려고 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책은 주로 언제? 백제의 근초고왕이나 신라의 진흥왕 때와 같이 국력이 번성했던 때. 그래서 어떤 거야? 체제 정비가 끝난 시점, 잘 나갈 때 책을 만들어요. 보시면 고구려의 경우 뭡니까? 영야왕 살추대첩할 때 왕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성기는 조금 지난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살추대첩할 때 영양왕이고요. 그다음에 근초고왕이 전성기, 진흥왕이 전성기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자, 그럼 정리가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뭡니까? 유기백권을 영양왕 때 신집오권으로 이거 뭡니까? 추린 거예요. 이문진이.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역사책 그 자체로 물어볼 경우에는 이문진이 유기백권을 쓴 게 아니에요. 유기백권은 원래 있고요. 이걸 뭡니까? 서머리, 축약해서 이문진이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다음 백제의 경우입니까? 백제의 경우에는 근초고왕 때, 그러니까 고흥이 석입니다. 근초고왕 때죠. 그 다음에 신라는 진흥왕 때 국사다. 그래서 뭡니까? 특히 요걸 묶어서 뭡니까? 전성기 때다. 자, 여러분 공통점. 자, 국력이 융성해지고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는 때, 그래서 대체로 체제가 정비된 시점 이후에 뭡니까? 정리가 좀 된 다음에, 체제 정비가 좀 된 다음에 책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공통점 뭐야? 모두 전하지 않습니다. 함정 문제가 뭐냐? 그래서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뭡니까? 역사서는 고려시대입니다. 12세기 인종 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가 뭡니까? 현존 최고의 역사책입니다. 자, 그럼 뭐야?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전의 역사책은 썼어. 지금 뭡니까? 다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야? 여기 뭐 유기니, 신집이니, 석이니, 국사니 뭡니까? 이건 기록만 있고요. 책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책이 없는데 이걸 썼다는 건 어떻게 알아?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이때 이 책을 썼다라고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는데 이 책들은 남아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오래된 현존 최고의 역사책은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왔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문제 돌아서 뭡니까? 요거 뭡니까? 요거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걸 알아야지 이걸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백제에서 뭡니까? 누구?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4세기 중반입니다. 중후반. 그 다음에 신라에서 뭡니까? 진흥왕 6세기죠. 6세기 중반 무렵에 거칠부가 국사다. 그래서 보시면 근초고왕입니다. 국호를 남부여. 이거 뭡니까? 성왕이죠. 6세기 성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했다. 이게 함정 문제인데요. 근초고왕 때는 불교가 없어요. 나중에 4세기 말 침류왕 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6세기 진왕 때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폐했다. 여기 답이죠. 그 다음에 병부. 우리가 이거 앞에서 신라왕 정리할 때 얘기했죠. 법풍왕의 비읍자와 병부의 비읍자를 매치시키라고.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 파트, 여러분 보통 시험의 경우에는 문화 파트, 정치 파트 이렇게 섞어서 시험 낼 때 이런 문제가 뭡니까? 가장 스탠다드한 9급 공무원 시험 문제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필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통일신라입니다.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의 대표적 문장가로 성덕왕 때 진골 출신 김대문이 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진골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대체로 문장가면 신분이 대부분이 육두품이에요. 근데 김대문이 오히려 예외적인 거지. 그럼 시험 문제 김대문은 육두품이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김대문이 쓴 책은 화랑세기. 뭐 이건 뭡니까? 이건 뭐 진짜가 있다 없다 싸우고 있는데 역사학에서 뭡니까? 화랑세계는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승려의 전기를 모은 고승전. 자, 한산주 지방에 지린 한산기. 신라에 관한 계림잡전이 있습니다. 누가 쓴 거야? 김대문이 쓴 거지. 김대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묶어가지고 뭡니까? 김대문 누가 썼냐? 그래서 뒤에 신라하드의 최치원하고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럼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되죠. 자, 다음에 그의 저서는 뭡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은 게 정선이고요. 자,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 인식 이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역사의 자주성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주성, 주체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자, 우리 기준에서 천체를 관측한 뭐 칠정산, 역법서를 만든다거나 자주적인 내용이지 이런 거랑 묶어서 시험 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너온 거냐 아니면 우리 색깔이 있느냐 라고 할 때 해당하는 김대문의 이러한 저서들은 뭐야? 주체적이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통일신라의 유학입니다. 신라 중대입니다. 신라 유학자는 육두품 출신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앞에 진골 출신의 김대문하고는 좀 구별해 보시고요. 자,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은 도덕적 합리주의입니다. 자, 유교적인 도덕적인 합리주의를 내세웠다. 자, 깡수입니다. 깡수. 자, 깡수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입니다. 자, 가야계입니다. 가야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학과 문장력으로 출세한 대표적 학자인데요. 그래서 신라 중대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불교엔 상대적으로 비판적입니다. 아무래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자, 답 설인귀서. 자, 당나라 장수 설인귀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깡수입니다. 자, 설총입니다. 자, 유교 경전의 조예가 깊었고요. 이두. 이거 뭐 노래 무슨 뭐 한국을 빛낸 뭡니까? 무슨 뭐 위인들 나오죠. 설총의 이두입니다. 자, 한문 교육의 보급에 공헌했다. 설총의 부친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 원효대사. 자, 원효대사. 뒤에 나옵니다. 원효 스님의 아들이 설총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설씨예요. 자, 원효대사가 설씨고요. 원효대사의 신분이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설총이 육두품인 겁니다. 이건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뭐 자, 설총보다 뭡니까? 출제 빈도는 원효대사가 압도적으로 많죠. 자, 원효 스님의 신분은 육두품이다. 이런 거 시험 문제인데요. 워낙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승려이기 때문에 자, 원효의 동시기 때 뭐 라이벌이자 친구인 분이 의상이죠. 의상 스님이 있는데 의상의 경우에는 진골이에요. 자, 원효대사는 육두품입니다. 이걸 뭡니까? 대비시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아시는 김에 설총의 아버지가 원효고요. 그래서 아버지 신분을 따라간 거예요. 육두품입니다. 자, 유교적 도덕이다. 자, 신문왕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화왕계. 풍자하는 글이에요. 자, 임금도 향락을 멀리하고 도덕을 엄하게 지킬 걸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화왕계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이가 화왕에게 말했다. 두 명 있다. 그래서 장미와 할미꽃이 있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 할 때 화왕이 뭡니까? 처음에 눈치 없이 예쁜 게 좋다. 라고 할 때 그런 거는 멀리해. 뭐 이런 내용입니다. 풍자입니다. 풍자. 그래서 유교적인 도덕성을 강조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대체로 뭡니까? 신라 중대의 키워드가 전제왕권의 강화였죠, 여러분.
신라 중에 전제왕권 강화할 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왕이 신문왕이고요. 그럼 사료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만파식적 이야기. 마술필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화왕계다. 그래서 뭐 신문왕을 묻는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신라 하대에 도당 유학생이 증가합니다. 통일 이후 신라와 당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아예 당에 건너가서 공부한 유학생이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 이름난 인물은 신라 말기에 김운경과 최치원 등이 있습니다. 자, 도당 유학생, 당에 건너가 공부한 유학생입니다. 수기학생이라고도 합니다. 별칭이에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대부분으로 공부에 필요한 책값은 신라에서 집행했고 그 밖의 비용과 숙식은 당에서 부담합니다. 자, 교육한 다음에는 정치적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 왜? 육두품이니까요. 자, 중앙귀족, 그래서 진골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자, 보시면 김은경이다. 당의 빈곤과 협력한 최초의 신란이다. 김각이 최치원 등과 마찬가지로 골품제도에서 오는 사회적 정치적 모습을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치원입니다. 이 최치원은 독립적으로 시험제 내죠.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최치원, 빈곤과 당나라의 빈곤과의 국제고요. 토황소 경문입니다. 황소가 사람 이름이야. 여기는 황소는 사람 이름이에요. 녹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킨 황소를 비판하는 경문을 써요. 그래서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자, 개혁안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공부하고 배설한 다음에 돌아와. 그래서 개혁안이 시무십조입니다. 그래서 시무조. 시무조라는 거 뭡니까? 건의문. 개혁안, 대체로 개혁안이죠. 개혁안에 대한 건의문이 시무조예요. 그래서 몇 개? 10가지 조항의 건의문, 이 시무조입니다. 지금 이거를 뭡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시무조예요. 그래서 뭡니까? 최치원. 최치원이 누구에게? 신라 대 진성여왕. 안 좋을 때죠, 분위기. 진성여왕 때 10개조. 10개조. 10개조의 건의문이 시무십조예요. 나중에 고려시대. 고려시대 성종 때 뭡니까?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시무 28조 할 때 뭡니까? 이 시무란 말이 나오지? 최승로는 좀 많네. 28개네. 시무란 말이 건의문이에요. 개혁에 대한 건의문이다. 그래서 최치원이 진성여왕 때 10개의 건의문을 건의했으나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둔합니다.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가 지은 개원 필경과 토왕소 경문, 그 다음에 해인사 묘길 상탑기 등의 비문의 일부가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자, 사상의 복합적 경향입니다. 자, 그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자예요. 근데 불교와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래서 다른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유학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토왕소 경문, 당에서 황소에 대한 지답을 쓴 경문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남아있어요. 자, 개원 필경은 개인 신문집이다. 또 남아있습니다. 제왕 연대력, 역대의 왕에 대한 뭡니까? 그냥 기록인데요. 이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련된 겁니까? 무슨 뭐 역사에 관련된 기록 뭡니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문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는데, 그래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산비명 있습니다. 승복사 창건비, 쌍계사 진감선사비, 봉암사 지중대사비, 성주사 낭해와 화당비인데요. 그 당시 유행한 문체가 사륙변려문입니다. 불교, 유교, 노장, 사상, 풍수지리사에서 뭐야? 여러 가지 사상, 이게 뭐야? 복합적 동향이다. 라고 해서 뭡니까? 최치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유학자이면서 불교와 도교에도 조예가 깊다라는 건 뭐야? 다른 사상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섞이거나 뭡니까? 내용적으로 막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사상이 뭡니까? 공존하고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죠. 고려시대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나중에 조선시대가 뭐 하는 거야? 조선시대 가면 유교랜드를 만든 다음에 성리학을 기반으로 다른 사상을 까는데요. 그전에는 뭡니까? 그렇게 충돌이 심하지가 않았다. 그것이 공존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육두품 출신 도당 유학생 활동에서 김은경, 최치원, 그다음 최승우입니다. 최승우는 후삼국 시대 때 견훤의 책사예요. 그 다음에 밑에 쭉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여기 나와 있는 김은경, 최치원, 최승우가 나온 뭐야? 육두품을 묻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다음 발해 유학입니다.
자, 학문 발달. 발해 역시 당나라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당으로부터 많은 서적을 수입하고 당의 유학생도 보내어 학문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자, 당의 빈곤과 급제. 당의 유학생 중에서 당의 빈곤과 급제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거정은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유교 지식인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건 뭐냐면 이거정이 신라인이다. 이걸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발해랑 통일신라가 뭡니까? 경쟁했다고 했지. 빈곤과의 뭐 서열 이런 걸 경쟁을 했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 통일신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문화적 수준이 낮지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해의 빈곤과 격차 이렇게 쭉 있는데요. 통일신라보다 적어요. 적습니다. 자, 다음에 발해 문자입니다. 자, 동경성에 발견된 앞자와 그래서 뭡니까? 기와에 옵니다. 기와에 발해의 독자적 문자가 뭡니까? 이게 눌러서 이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와는 다른 발해의 독자적인 문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뭡니까? 이게 기록이 있으니까. 자, 알 수가 있으나 자, 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시험 문제 물어보죠. 자, 발해의 독자적 문자가 판독되었다면 틀려요. 자,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뭐냐? 외교 문서나 공식 기록은 뭡니까? 한문을 씁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왔다? 발해의 문자가 있어서 외교 문서에서 많이 썼다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 뭡니까? 중요하게 정리해서 살펴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거랑 좀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로 여러분 시험 문제는 전범이니까 이거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내줘. 자, 통일신라 시대 유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 설총은 황한계를 통해 군주의 도덕성, 유교적인 도덕성을 강조했다. 신문왕이죠. 신문왕에게는 건의문이에요. 앞에 우리가 봤고요. 신문왕 때 국가가 설립했다. 우리가 이건 지난 시간 때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원성왕 역시 신라 하대왕인데 독서 출신과 그래서 우리가 독서 출신과 할 때 어떤 거야? 원성왕이 인사권을 좀 행사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인사권은 실패했는데 학문을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 해서 독서 출신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진성이왕 때 최치원은 유교 정치에 입각해서 개혁안을 제했다. 근데 수용이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1번이 답이고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잘못된 것. 자, 논어맹자 얘기 춘추를 중시했다라고 할 때 뭡니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건 뭐냐면 논어. 가장 중시한 뭡니까? 유교 경전은 논어와 효경입니다. 이게 통일신라 시대 국학의 필수 과목이 논어와 효경입니다. 효경. 요것이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예전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시험 낼 때 이거 한 2번 이상 냈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문제 난이도가 뭡니까? 모두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내는 거지.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누군가? 어떤 이가 화왕에게 말했다.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겠습니까? 화왕계지. 여기까지 읽으면 화왕계입니다. 설총이 쓴 거죠. 답이 2번이죠. 이런 건 너무 쉽지 않냐? 우리가 방금 공부해서 그래요. 우리가 방금 공부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공무원 시험 기준에서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론서가 굉장히 두껍지? 이런 게 막 쌓이다 보면 뭡니까? 뒤로 공부했을 때 까먹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좀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뭡니까? 이것도 쌓이면 무섭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자, 우선 자, 유학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사상과 종교에 발달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 불교의 경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본격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